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성남일보 모동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독자하고 약속한 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성남일보는 총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유권자가 묻는다를 지역 언론사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는 지난 9일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단법인 신규자가 분당 판교 미래전략연구소 김찬은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12시 한 10분 정도부터 독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독자들이 전화나 댓글이 있으면 후보자에게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요. 지난 예. 9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예.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지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분당갑입니까? 예. 어제 저도 이제 드디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분당 갑은 제가 20여 년 동안 이제 살아온 이제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분당 전체가 연간 생산액이 80조 원을 넘는 아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벤처 1세대 기업인으로서 분당이라는 곳을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의 어떤 새로운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꿈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분당에 요새 이제 낙하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총선 예, 동안 예. 분당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사시면서 또 분당, 특히 성남에 대한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분당은 제가 2000년에 순회동에 이사 오면서 살게 됐고, 2008년경에 판교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이제 원래 30년 전에 계획할 때는 이제 서울 강남의 베드타운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독자적인 경제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명성을 들을 만큼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소비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자족적으로 발전을 해온 도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뭐 저도 이제 성남에 이제 친구들이나 여러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뭐랄까 사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10여 개 이상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성남은 뭐 유래 신도시 이상으로 이제 아름다운 어떤 이제 베드타운이나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 30년 전에 분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성남의 모습을 이제 찾으면은 정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꿈의 도시라고도 요즘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성남의 미래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 성남이 새로운 성남. 예.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사단법인 신규장각 분당 판교 미래전략연구소 주체로 예. 해가지고 판교 신령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 그다음에 이제 한일 경제 문제, 뭐 이제 여러 가지 토론회를 이제 주최하고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반 다지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신규장각은 이제 규장각의 어떤 취지를 살려서 활동하고 있는 싱크탱크인데, 규장각은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이 당시에 혁신 정치 또는 개혁 정치를 펼치기 위한 산실로서 또는 이제 그런 이제 동력으로서 사용했던 그런 왕립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특히 이제 203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 그다음에 정책적인 여러 이슈들,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자 이제 2004년부터 만들어진 싱크탱크가 이제 바로 신규장각입니다. 그리고 신규장각의 부서로 이제 분당 판교 미래전략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그 일환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분당이라는 곳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그런 도시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도시가 실제로 그 잠재력을 무한하게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길이 뭔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뭔가,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은 뭔지,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문제점들이 또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봐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이 신규 장각이나 신규 장각 부설 이제 분판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지, 선거 기반 다지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기반 다지기라면은 뭐 시 행사나 그다음에 주민들 여러 모임에 나가서 이제 악수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주로 이제 선거 활동이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하지 않고 주로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또는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분당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연구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이제 선거 활동을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기반으로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선거 기반 다지기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좀 그 예민한 걸 물어봤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예. 그렇다면 그 어떤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지역 아주 핵심 쟁점들 현안은 데 다루셨는데, 그 신규 장각을 만드셔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신 뭐 성과라고 내세울 게,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예, 성과는 많이 있죠. 우선 신규 장각 사무실이 있는 이제 그 카페 마당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결 방안도 찾고, 그리고 취미 모임이나 독서 모임, 이제 연구 모임 등등의 이제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들이 이제 형성됐다는 것은 아마 분당에서는 좀 유일한 게 아닌가.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취미 모임이나 연구 모임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 신규 장각의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공간까지 함께 갖춰져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마당이나 장이 마련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0년 분양 아파트, 공공 분양 임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밖에 듣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나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아주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방안들이 이제 마련된 것은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교 공공임대에 대한 어떤 해법을 뭐 나름대로 찾았다. 예, 해법을 찾고 지금 그렇습니까? 새롭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뭐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4년 전에 거기 출마했던 후보자를 다 공약으로 내버렸는데 아직 해법을 못 찾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 기대해도 되겠네요. 예, 기대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요거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그 분당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나 뭐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분당의 이 그 여러 가지 그 의미, 그 능력 이런 거에 비춰 부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신장각이 앞으로 그 활동이 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좀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을 이제 지금은 드리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가 쭉 그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거점 도시로서 분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당이 디지털 특별 자치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특별시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준비해야 될 정책적인 내용, 근거들, 그리고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구 활동과 더불어 실제로 시민연대 같은 걸 조직해서 실천적인 이제 행동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지역에 이번 총선 들어간 분당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핫 이슈라 그래야 될까요? 지난 그 9일, 그다음 얼마 전에 토론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분당 판교 발전을 위한 그 발전 전략으로 분당 디지털 특별 자치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디지털 특별 자치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 그대로 이제
특별시는 우리나라에 지금 3개 있습니다. 그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그다음에 행정으로 특화되어 있는 이제 행정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인 이제 제주자치도가 이렇게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만한 그런 디지털로 특화된 도시, 자치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디지털 특별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당의 잠재력, 연간 80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생산 잠재력, 생산액과 그다음에 물적인 인적 기반들이 워낙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분당은 이제 기업들이 모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규제들을 완전히 없애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나감으로써 전체적인 이쪽의 성장들을 이끌어나가는 어떤 거점으로서의 자치 도시를 의미하는 건데 기존의 그 광역이니 또는 기촌이 그런 자치단체의 층계와 관계없이 특별하게 디지털로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예. 분당 디지털 특별 자치시가 됐을 때 예. 그러면 주민들이 보게 되는 혜택이 뭐가 있냐? 이거 부분에 대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 구체적으로 좀. 예, 기업이 몰리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이 지역에 사는 분들도 저기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나 또는 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자기가 하시는 분야의 일들이 그 이쪽에 분당에서 계속 기업들이 생겨서 그런 공간들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출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이 생산액을 늘리고 그러면 세금이나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혜택들이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특화된 도시는 이제 AI나 IoT 그다음에 공유 경제 등 이제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의 측면에서나 교통의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편리해지고 기존과 같은 그런 이제 답답함과 이런 것들은 이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 성장에 특히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근로자,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인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분당 자체 내에서 뭐 유치원이나 육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들이 분당 디지털 특별시가 이제 어떤 대면은 이루어질 그런 이제 도시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특별시가 되어서 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부가 축적될 때 이제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혁신 성장에 주된 방점을 찍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그런 거점 도시가 완성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제 뭐 33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337은 지금 분당이 30년이 누구 됐는데 옛날 어느 대통령이 뭐 영향 좀뭐 있었는데 그런가요? 예. 그래서 30년이 된 분당이 이제 30년 후에 주민들의 7만 불 소득을 이루는 게 337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30년 후에 7만 불 소득이 가능할지 정말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국행정학회 쪽에 그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근거 데이터를 편입 분석을 해보니까 이 30년 이후에 분당은 이제 인구는 한 80만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근로자들이나 이제 그 생활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고 그래서 그때 생산액은 한 400조가 넘더라고요. 400조가 넘는 그런 이제 분당에서의 개인 소득이 7만 불 달성이 가능한 그런 걸로 이제 나왔던 거고 저는 이제 30년 후가 아니라 실제로 내년 국회에서 분당 디지털 특별시에 관한 특별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22년에 그런 도시가 생긴다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23년, 24년에 판교 2밸리, 3밸리가 자리를 잡고 근로자들이 2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도 중앙이 되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중앙되고 기업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액도 이제 급성장할 수 있는데 급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 기업들에게 자꾸 규제나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가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들을 하루속히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덧붙여가지고 그 판교의 가장 매력은 뭘까요? 판교의 가장 매력, 편안함이죠. 편안함. 편안하고 이제 자연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게 이제 살고 있었고, 그리고 편안하다는 거는 이제 갈등이 없고 화합을 하고 주민들 간에 이제 유대가 아주 긴밀하다는 건데, 제가 사는 마을 또는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그 때가 되면은 이제 음악회니 축제니 그리고 각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제 친교를 맺고, 그리고 저도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팀들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가정 속내를 속속들이 알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대 관계들이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갖추어진 게 이제 판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IT 뭐 이제 첨단 부분 해가지고 판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라고 그렇게 해도 뭐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연장에서 공약으로 내건 그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90년대 중반 분당에서 독립시 분당 독립시 얘기가 나왔고 주민들이 집회도 오고 시위도 오고 또 어느 국회의원은 그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공약시를 독립시는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가 제2의 분당 독립시의 복사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분시 내지는 독립시에 대한 논의나 주민들의 이제 노력들, 실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회의원이고 이제 예비 후보들이고 이걸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명분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신도시를 만들 때 현재 분당구청 자리에 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자동과 야탑동에 구청 하나씩을 만들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해달라 이런 이제 주장이나 명분, 그리고 이제 세수의 70%를 이제 분당이 부담을 하는데 왜 성남시는 이제 왜 구도심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이고 분당에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약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명분들이 이제 분당 독립시의 어떤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천으로 옮겨질 또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시의 경우는 디지털 특별시의 경우는 이 성남과의 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디지털로 특화된 자치도시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디지털 특별시를 주장한 것이지 성남으로부터 분시 이것들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디지털 특별시가 되면은 이제 성남과는 이제 다른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분리된 거는 맞지만 디지털로 특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당구만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수정구 금토동은 제2벨리 판교에 제2벨리 3벨리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당연히 디지털로 특화돼서 이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려면은 금토동도 결국은 디지털 특별시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이테크 밸리가 상대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스마트 제조업들이 많은데 제조의 스마트화가 3단계까지 이르면은 그쪽도 이제 같이 디지털 특별시로 묶어서 결국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상당히 이제 입주한 기업들이나 전체적인 정책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많이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시가 목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없잖아 있지만 이제 또 과거의 분시 독립과는 완전히 명분과 목표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다르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주장하시는 대로 되면 성남, 근데 기존 시가지라 수정 중원하고 분당 판교 여기 이제 양분되는 이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명칭을 성남 디지털 특별시 이렇게 해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대전도 디지털 특별시, 뭐 인천도 디지털 특별시, 뭐 오송도 디지털 특별시 이제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아까 세종이 행정 기능으로 특화된 도시라고 했지만 결국 디지털과 테크노로 특화된 부분이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특별시로 만드는 명분이 더 취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은 이미 야타 테크노파크도 이제 벤처지구로 지정된 지 오래이고, 그다음에 판교는 그 이후에 10년이 다 됐지만 테크노밸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축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현재 분당 지역적으로 말하면 분당구가 자치시로서의 이제 지위를 특별자치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성남까지 같이 하는 문제는 이후에 정말 이게 이제 아시아밸리, 성남시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밸리로서의 어떤 기능들이나 역할들이 충분히 입증되고 이제 그 가능성들이 이제 보여진다면은 이제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특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직은 뭐 제가 그런 분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분당 판교가 갖는 예. 산업적 특성, 예. 그 부분을 특화해서 디지털 특별시로 가야 된다. 이제 그게 명분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근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있는 도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이제 그 관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분당 판교에서 수도권인데 거기에 집중하면은 또 지역 불균형에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 저도 회사가 이제 분당에 그러니까 대전에 본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다면은 이제 그리고 또 그 기능에 맞춰서 특별시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재 분당은 이제 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실제로 생산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무한대로 이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그런 취지로 특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 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분당 판교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 그거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잠재력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맞습니다.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나오셨는데, 하여튼 어떻게 결과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뭐 국회는 한 300명 국회의원들이 있고, 지역도 또 이제 수정중원 4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쨌든 각 지역마다 또 국회의원들도 주민들의 그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분당 판교하고 수정 이 부분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게 나중에 국회에서 그 부분 논의될 때 과연 이렇게 절충점 찾아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성남시에 있는 특히 수정구 중원구의 국회의원들과 뭐 상의하고 이것들을 이제 함께 해나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건데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성남시 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부를 설득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서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를 국회에 상정을 해서 특별법으로 상정을 해서 그걸 통과시켜야만 이제 자치시가 만들어지는 거라, 특별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남 중원구 또는 수정구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또는 성남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체를 상대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분당 같은 그런 도시를 디지털 특별시로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보다 3배, 4배의 생산을 높여서 대한민국 성장을 돕겠다, 또는 그걸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를 반대한다면은 그건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반대할 명분도 없고 또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측면에 크게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할 자신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하나가 생기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 성장의 프레임이랄까요? 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지금은 내년도 뭐 4차 산업혁명 예산이 6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각 지역에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눠지는 지역에도 물론 이제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유력한 정치인들의 어떤 이제 권력이나 권위, 힘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예산도 이제 갈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편성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기업이 모여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이끌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는데, 그 취지에 이제
공감을 안 할 국회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예. 이제 정책 토론회도 있고 그러니까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 경력에 보면 예. 이제 학생운동권 예. 소위 출신이고 2번의 구속도 있고 맞죠? 3번입니다. 세 번, 제가 3번의 구속.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종철 민주열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도 예. 역임하셨고 어쨌든 8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셨는데 예. 지금 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예. 저는 학생 운동 때부터 사회 운동, 그다음에 아까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나름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였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민주화라는 또는 이제 민족 통일과 여러 가지 가치의 측면에서 투쟁하고 노력을 해왔던 거고, 하지만 이제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이제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을 위한 이제 노력, 그게 이제 1세대 벤처기업가로서 이제 활동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 왔던 거고, 그래서 한일 문제나 이제 그 한일 문제에 대한 이제 전공을 위해서 일본에서 유학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폭넓게 보면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신규 장각을 2004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를 역임하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신규 장각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 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치의 일환이었고, 다만 현재 정치에 뛰어들게 됐던 계기는 이제 이 현장에 이 기업인으로서의 그 기업 현장, 그다음에 어떤 생활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가치, 민주주의 가치나 또는 경제 정의나 공정의 가치와는 이제 상당히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이제 뛰어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가치와 현실을 맞춰 나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성장 또는 새로운 정치 문화에도 그런 방식의 기여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학생운동 이후로 한국의 민주화, 그다음에 예. 한국의 계획적 방향을 위해서 꾸준하게 예. 고민하시다가 맞습니다. 일본에 나오게 됐다. 예, 예.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시겠지만 386 이제 운동권 중앙정계 국회에 예.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번에 이제 고민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이제 참여하시는데, 개인적으로 386 운동권 지금 정치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 뭐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386이 주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물러나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정치권과 다르게 386 자체는 이제 폐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386이라고 하는 이제 진짜 386들은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고, 그리고 경제 성장과 경제 전선에서 현장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온 게 이제 사실이고, 근데 이제 386의 어떤 정치권이 이제 권력을 갖고 그게 이제 기득권화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이제 그나마 이제 386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서 현재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많은 이제 386분 정치인들도 이제 가끔 이제 근로소득세, 가건세를 내본 경험이 많지 않고 또 회사를 경험한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과의 일정 정도의 좀 괴리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386 자체를 이제 폐기하는 거는 386으로서 이 시대를 뜨겁게 살아왔던 진짜 모든 이제 40, 50대, 60대를 이제 폄하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논조에서는 반대합니다. 특히 뭐 조국 사태 때 조국 문제로 이제 나라가 좀 이제 시끄러울 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논조였는데, 아예 뭐 몇 사람 때문에 386 전체가 매도당하는 이제 그런 현실은 역사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386의 역할은 있고 진짜 386은 아직도 역할이 있다. 예, 진짜 386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게 진짜 후보자도 386, 진짜 386입니까? 예, 진짜 386이 되려고 이제 해왔고 이제 진짜 386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보여주셔야 되는데 진짜 예. 386의 뭔지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갖췄던 열정 플러스 그것에 더해서 실제로 이제 균형 감각을 갖추고 또는 미래 비전을 이제 기업을 통해서 체득한 이제 그런 기업인으로서 역할이 정치로 합류될 때 이제 진짜 386이 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가 제대로 돼 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게 또 만들어지고 그걸 선도할 수만 있다면은 보여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도 하여튼 좀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이제 말미에 김병관 국회의원과 이제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가장 강력한 상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병관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만나본 바로 유권자들 이야기. 예, 아니 제가 이제 만나본 이제 김병관 의원님은 이제 좀 따뜻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와 있지만 이제 그거는 직접 만나서 서로 이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제 파악하기 힘든 것이고 그래서 김병관 의원과 이 토론회도 제안한 적이 있는데 결국 김병관 의원님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분당 갑쪽에 있는 이제 이슈와 관련된 게 아닙니까? 서현동 110번지라든가 10년 공공 분양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 아파트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김병관 의원의 이제 생각들을 솔직하게 듣고 그다음에 함께 해결할 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반응은 뭐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뭐 그런 토론회가 좀 성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분당 지역에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예. 신규작과 그 토론회나 이런 걸 때 그런 정책 고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판교 공공임대 10년 예. 분양 문제라든가 서현동 110번지 문제 가장 이제 뜨거운 부분인데 예. 물론 이제 해법을 아까 이제 가지고 있다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예. 어떻든 그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 뭐 문제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이제 왜 문제가 안 풀리는지. 저는 판교 10년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문제는 일단 이제 법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 계약서는 법령에 따라서 분양 전환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법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법대로 되지 않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임대인 건설사들이죠. 그들이 이제 법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보이고 안타깝게도 그 동안에 이제 싸워왔던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임차인을 대표해서도 임차인들과 함께 싸워왔던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아쉽지만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이제 법령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제 문제 지적과 함께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이제 천착해서 제가 몇몇 사람들과 또는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어저께부터 예비 후보 등록 예. 시작됐죠. 예. 후보는 등록하셨나요?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모할 때 등록 예산이 얼마 정도 오셨는데요? 재산은 아직 등록 안 아직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저는 이제 본선거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비 후보 때는.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분당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 총선이 이제 6개월 네, 4개월 남은 부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국회에 가시면 예. 가장 하고 싶은 부분 아까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도 있겠지만 이것만은 좀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 잘 하셨듯이 분당 디지털 특별시를 위한 활동도 굉장히 많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심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인으로서 이제 일을 4년 동안 이제 해왔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이제 사회 문제 그리고 이제 이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상당히 부딪혀왔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정의나 그리고 이 경제정의와 또는 이제 산업과의 일치된 산업의 성장과 일치된 이제 그런 구도들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정치인으로서 할 이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독자들에게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굉장히 이제 명품 도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멈추지 말고 또 한 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올겨울 이제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이 분당을 다시 뜨겁게 제가 대표해 놓을 테니까 유권자분들도 이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시를 위한 이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노력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사단법인 신규장과 분당 판교 미래전략연구소 김찬훈 대표님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독자들의 의견 좀 더 저희가 청취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